143번 문제 볼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5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일단 fx는 3차 함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1. 이 정도까지만 나온 거죠. 그리고 유일하지도 않아. 모든 3차 함수 그랬고 f5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조건 가 x가 0으로 갈 때 이 분수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이 fx-1이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이 분자의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지? 요 안에 fx-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서 하는 거잖아. 뭔지 몰라도. 그쵸? 그래서 해보면 어찌됐건 절대값을 벗기고 나오면서 얘가 양수면은 플러스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절대값을 벗기고 나오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와서 플러스 2x가 됐다고 상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x분의 2x니까 2가 되겠지.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라고. 그럼 분모가 x니까 x분의 마이너스 2x가 돼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2x가 돼서 2가 됐다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됐다가 그럼 결국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존재한다 그랬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맞는데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같이 존재하게 돼버리면은 이 우극한과 좌극한의 부호가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플러스로 나왔더니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 거죠. 그대로 나왔더니 예를 들어서 2x 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더니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x 약분해서 2x가 됐죠. 2x가 됐는데 x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0. x 약분해서 마이너스 2x가 됐는데 x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0. 이 얘기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분자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 분자의 절대값이 있는데 그 분수의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fx-1이라고 하는 얘는 x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무슨 얘기냐면 분모에 있는 인수 있죠? 분모에 있는 인수를 2개 이상, 하나면 2개, 2개면 3개, 얘보다는 1개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지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기에도 있거든요. 145번에. 여기에도 있어서 요거는 그냥 말 나온 김에 외웁시다. 분자의 절대값이 있는데 분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분모에 들어있는 요 인수를 1개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됐지? 근데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1이 x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fx-1은 이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랬으니까 x의 제곱만 쓰면 되는 거고 뒤에 붙어있는 x 플러스 a, 여기서 a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모른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질문도 f5의 최대값이라고 했고 모든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나와버리면은 fx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를 넘겨서 fx는 x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1.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fx-1이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뒤에다가 이거 플러스 1 써주는 걸로 이렇게. 굳이 한번 쓰고 넘어가지 말고 바로 가는 걸로. 됐어요. 다음에 조건 나로 가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넣어주면 되죠. 이게 fx니까 요거를 여기에 넣어줘. 다시 x 곱하기 하고 fx 전개할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1이죠. 1. 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요 전개하면은 여기가 x가 나오고요, 오른쪽도 x가 있어서 요거 하나는 지워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 이항시킬게요. 그러면은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세제곱, 넘어가서 플러스 4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되죠. x의 제곱으로 묶는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양수 처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너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네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예전에 고1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었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였어요. 이거 기억나나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0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을 의미하는 거였지? 2차 함수를 그렸는데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 만나거나 위에 있어. 근데 그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야. 이거지.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허용을 해준다. 이거였죠?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x축과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지. 요거는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중근인 거고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그렇게 쓰라고 했었어. 등호 들어가면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했을 때 16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fx로 와서 요게 이제 fx인 거고, a의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주어진 거고요. 질문은 이제 f5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x에 5 집어넣으면은 5의 제곱 25 곱하기 5 플러스 a 플러스 a가 되고, 요 값의 최대값이니까 a 중에서 제일 큰 거 집어넣으면 되죠? 4가 되겠지. 그럼 5 더하기 4니까 9가 되고, 25 곱하기 9니까 225인가요? 225에다가 1 더하니까 최대값은 일단 226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까지는 이제 했을 것 같아. 대충 이제 감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감으로 아예 존재해야 돼? 그럼 이게 이제 x제곱을 가지면은 x 약분돼서 위쪽에 이제 x가 한 개 남으니까 무조건 0으로 갈 것 같은 거야. 시험 시간에는 그랬을 거야, 그지? 그래서 fx-1이 뭐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썼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대요. 근데 부등식이잖아. 그래서 1번 뭐 x가 이제 0이면은 0, 0, 0이니까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된 거고요. x가 양수일 때 x로 나눠.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부등호예요. x가 0보다 클 때는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에 x가 음수야. 음수로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 이걸 해석해 보는 거예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고, 그리고 아까 fx가 요거였죠? 요거니까 이게 위에서 보세요. 0이라고 하는 애는 중근이야. 중근이야.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x 이퀄 0에서 y 이퀄 1에 접한다가 되는 거죠. x 이퀄 0에서 y 이퀄 1에 접하는 3차 함수야. 그게 fx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현실판이에요. x축 원점 y축 하고, fx는 y 이퀄 1이랑 접하는데 언제 접하냐면은 x 이퀄 0에서 접해. x가 0일 때
요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해봤을 거야. 그리고 0보다 클 때, 즉 오른쪽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죠.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생각이 뭐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일 때 여기를 말하는 거지. 예, 오른쪽 이쪽 영역에서는 fx의 그래프가 직선을 포함해서 크거나 같은 거니까 포함해서 위쪽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왼쪽은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포함해서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x 이퀄 0에서는 접해야 되는 거예요. y 이퀄 1이랑 y 이퀄 1이에요.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예. 그러면 이런 데를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0,1에서 접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느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던 학생들도 있지 않았을까. 예.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시험 때 학생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런 데를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예, 이런 데를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fx는 요거였고 요거였고 이게 x 이퀄 0에서 y 이퀄 1에 접한다는 거고 x 이퀄 마이너스 a에서 y 이퀄 1에 만나는 거죠. x 이퀄 마이너스 a에서 y는 1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fx의 그래프라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예. 근데 질문이 f5의 최대값이었어요. f5의 최대값이니까 요 a가 크면 좋은 거야. 시험 때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a가 가장 크면 좋은 거야. 질문이 f5의 최대값이잖아.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a란 말이야. 마이너스 a인데 a 값이 커지면은 이 마이너스 a는 엄청나게 왼쪽으로 가겠지. 그쵸? 그럼 이 그림이 x 이퀄 0에서 y 이퀄 1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마이너스 a가 크면 좋아. 그럼 얘가 점점 일로 가는 거야. 네, 이렇게 최대한 많이 보내보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뭐 학원에서 뭐 수업을 듣거나 뭐 인강으로 수업을 듣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림으로 이제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알겠지만 어떨 때는 그림으로 해결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림이 안 될 때가 있어. 네, 해설지를 보더라도 뭐 그림으로 막 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식으로 풀 때가 있어. 네, 그쵸? 그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어떨 때는 그림으로 풀어야 되고 정확히 풀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식으로 풀어야 된다가 그 말이 맞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A가 이제 커지잖아요. 그럼 얘가 점점 왼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건 맞긴 맞는데 막혀버렸죠. 예, 그러면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냥 거기서 자꾸 그 그림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이거 그림으로 풀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림으로 풀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서 아까 fx가 이거였으니까 그 대입해서 한번 해볼까? 그 생각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학생들 입장에서 현실판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일로 점점점 가는 거야? 그러면 얘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쵸? 얘를 넘어가 버리면 일로 가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혹시 이거 접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 이거 혹시 극단적으로 이거 접할 때가 최대값 아닐까? 뭐 그런 생각으로 풀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풀면은 답이 나오기는 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춘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학생들 입장에서의 생각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방법으로. 아,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 얘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랑 접하는 상황이 극단적인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흐름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하자. 이렇게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하자. 그럼 다시 fx를 가지고 와. 전개할게요.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1. 이게 fx야. 그럼 다시 미분 f'x는 3x 제곱에 플러스 2ax. 접선의 기울기죠? x에다가 t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에 t 집어넣으면은 3t 제곱 플러스 2at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y는 쓰고, 접선의 기울기 4였죠? 4 쓰고 x 마이너스 t 쓰고 플러스 ft잖아. 여기에 t 집어넣은 게 ft지? 플러스 t 세제곱 더하기 at의 제곱 더하기 1, 요거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접선의 방정식이었으니까 뒤에 있는 상수로 또 식을 만들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4t, 얘부터 쓸까요? t 세제곱 더하기 a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얘가 1이야. 는 1 없어지고 는 0이고 t로 묶어. 이제 시험 때의 현실판,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의 무지성으로 풀 수도 있었다. 플러스 at 마이너스 4는 0인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t는 0일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값이 0인 거죠. 이 값이 0, 너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하면 되겠죠? 네, 연립을 해봐. 그럼 여기 2at니까 2배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마이너스 4 넘기면 4가 되는 거죠? 그럼 2배해서 써. 이쪽이 2t 제곱인 거고, 예, 플러스 2at인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4 넘어와서 플러스 4니까 2배 해주면 8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 예, 그러면 빼줘. 빼주면은 t의 제곱이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지금 안 맞죠? 다시 볼까요? 3t 제곱 플러스 2at,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 맞고, 그 다음 상수항 t의 세제곱 여기죠? t의 세제곱 더하기 at, 그 다음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1. 요 t로 묶었지? t의 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4는 0. 이게 0인 거죠? 그럼 t의 제곱 한번 다시 써볼까요? t의 제곱 플러스 at 는 4. 2배 해줘. 2t의 제곱 더하기 2at 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빼주면은 t의 제곱 그래서 x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은 3t 제곱 플러스 2at지.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아까 그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y 이퀄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어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y 이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요것도 이용을 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4였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써주고 더하기 ft야. 요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때 끄적끄적 되면서 푼 학생들도 있었을 거다. 그 뒤에 있는 상수가 이제 1인 거잖아요. 상수 4t. 얘부터 쓸게요. t의 세제곱 더하기 at의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1, 얘가 1인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1 없어지고 요 값이 0인 거야. t로 묶어줘.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4는 0이지. 근데 t는 0일 리가 없잖아. 접점 x좌표니까 네가 0인 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걸 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 그러면 풀려. 접선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의심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그렇게 해도 풀리더라고. 이렇게 푼 학생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다시 3t의 제곱 더하기 2at가 마이너스 4야. 여기도 at니까 2배에서 2at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2t의 제곱이고 플러스 2at가 되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4니까 2배 해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빼줘. 빼주면 t의 제곱은 없어지고 4가 되겠지. t의 제곱은 4고 아까 얘가 그 접선이었죠. 접점의 x좌표였지. t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앞에서 그 그림에서 왼쪽이었어요. 접점 x좌표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다시 t에다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를 구하면 되겠죠. 그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4, 1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이 값이 마이너스 4야. 그럼 4a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똑같이 4가 나와. 예, 그래서 그림으로 사실 이걸 뭐 풀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시험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하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의심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풀었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림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문제를 풀다가 약간 요 그림이었죠. 이렇게 내려와서 요 그림. 예, 그림으로 문제를 풀다가 아까 마이너스 a 이 얘기 했었죠. 이게 점점점 왼쪽으로 가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최대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이야? 제일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럼 거기에서 생각이 막혀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라고. 이거 그림으로 풀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 이거지. 됐죠? 요거는 풀긴 풀었지만 그림으로 풀긴 풀었지만 예, 정확하게 푼 거는 아니라는 거. 예,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